서초 동네 친구 17번째 모임을 시작합니다. 서초동에 사는 하늘입니다. 도곡동 사는 내영입니다. 역삼동 사는 고요입니다. 양재동 사는 보배입니다. 삼성동 사는 햇님입니다. 그리고 MF 대표 강한별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17번째 모임에서는 지난 모임과 이어서 MF 대표님과 함께 이번에는 비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비혼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비혼이 정확히 뭘까요? 비혼은요, 되게 많은 의미들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단단하게 홀로 서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비혼으로 산다는 거가 사실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제도를 안에 편입되지 않겠다라는 단어로서 만들어진 게 비혼이잖아요. 근데 그 비혼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형태를 객관적으로 뜯어서 보면 홀로 단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치. 보통 미혼과 비혼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혼은 아직 아닌 맞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에는 당연히 이제 비혼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를 때 스스로 어디 표시할 때도 뭐 기혼, 미혼 맞아, 이렇게 맞아. 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미혼이라는 게 이제는 내가 그 상태로 갈지 안 갈지를 모르는데 왜 나를 아직이라고 맞아. 판단을 하느냐, 이거에 되게 거부감이 많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지금 아닌 상태인 건데 아직인 상태인 맞아. 걸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결혼을 기준에 두고 만들어진 단어이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건 저도 뭐 일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모든 결혼이 행복하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이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질문을 바꾸면 비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든 비혼이 행복하냐? 의 대답은 맞아. 아닐 수 있어요. 맞아. 그러나 비혼인데 행복할 수 있느냐는 당연히 그럴 수 맞아, 있는 맞아. 거죠. 그냥 여러 가지 삶의 형태 중 하나니까. 그쵸. 똑같이. 근데 자꾸 저주들을 해. 그러니까 너 그렇게 살다 외로워. 뭐 이런 얘기하고. 여러분, 인간은 원래 외로운 존재입니다. 근데 사실이에요. 맞아. 갑자기 철학 방송. 저는 최근 장마에 해가 안 뜨니까 되게 우울했거든요. 근데 맞아. 제가 결혼한 상태라고 해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 이거. 제 기분은 해를 못 봐서 우울해진 건데 결혼 안 해서 우울해진 게 아니잖아요. 이거 오히려 결혼했으면 둘이 같이 우울해져갖고 시너지 효과. 마이너스. 그리고 막 제가 최근에 회사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데 너 혼자 사는데 도시락 싸와? 이러길래 네, 그랬더니 시집 보내도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하. 대놓고 혼자 살래요 이랬거든요. 이제 이런 말에는 너무 이골이 나서 그냥 그냥 이제 웃으면서 넘기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저 결혼하면 서초동에 집 하나 사주실 거예요? 진짜? 이렇게. 근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냥 그 뒤로 말이 없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돈이라도 주시든가. 저희가 이제 MEF에서 1인 가구 정책 공론장이라는 공론장을 한번 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MEF라는 단체는 NGO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저희가 같이 모여서 커넥팅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성들의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좀 정치적으로 NGO적으로 보이는 어떤 활동들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그랬을 때 이 사회에서 그러면 누가 비혼의 전문가일 수 있지? 누가 1인 가구를 얘기했을 때 여기에 비혼의 삶을 덧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우리가 그럼 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공론장을 운영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되게 많이 느껴졌던 게 그 자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는데 우리나라에서 1인 가구 그리고 비혼에 대한 어떤 연구들 2012년, 2008년 이때부터 이제 연구 보고서들이 발간이 됐어요. 10년 넘게 그 연구가 그러네요.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연구의 방향성이 전부 어디로 향해 있냐면 공동체 주거로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은 무언가가 결여돼 있거나 결핍할 거기 때문에 이들의 이 결핍을 채워주려면 공동체 생활을 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무언가를 얻어가게끔 해야 한다라는 게 사회의 복지 정책의 기조였던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1인 가구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나 1인 가구를 원하시는 분들이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내가 독립해서 나 혼자 내 영역을 꾸리면서 살고 싶은 거지. 맞아. 혼자 산다고 해서 혼자 사는 다른 사람과 부대껴야 된다라는 의무감을 느끼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연결고리가 부재한 연구들만 잔뜩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연구 결과를 가지고 정부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곧 출간될 예정인 에미프의 비혼 수업이라는 책이 그런 맥락에서 나오게 된 건가요? 비혼 수업이라는 책은 쓰게 된 계기가 되게 좀 특이한데요. 그 2020년 1월에 저희 에미프 기사가 하나 올라갔어요. 그래서 비혼 여성들 남자 없이 살아도 괜찮아? 비혼 여성 공동체 이렇게 해서 에미프라는 단체가 소개가 됐는데 거기에 저희 이제 공동대표들 3명의 얼굴과 이름과 나이가 다 공개가 됐고 저희는 이제 비혼의 가시화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드러내놓고 직업을 드러내놓고 이렇게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아침에 기사가 5시에 올라갔는데 저희가 기자님한테 링크를 받은 게 7시였고 9시에 제가 눈을 떠서 확인을 했을 때 한 남초 사이트 한 40여 개 사이트에 그 글이 다 올라간 거예요. 너무 부지런하다. 진짜 부지런하다. 그 아침부터. 쫓아다니나 봐. 그리고 아침 9시에 댓글창을 딱 켰는데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 기사 메인에 있는 그 기사를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댓글이 6,000개가 달렸는데 6,000개요? 아니 9시에? 아침 9시에? 네. 대박이다. 이거 일방적인 구애 아니? 그게 1월 2일이었어요. 진짜 완전 팬이야 팬. 1월 1월 2일이었어요. 평일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신년이었죠. 근데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려서 너무 놀란 거예요. 남초 사이트에 올라갔던 글들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니터링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수위 높은 이제 악플들이 많이 달리고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언론들의 이제 취재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어졌고 그런 과정 안에서 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비혼이라는 단어, 비혼이라는 삶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알릴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도서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떠냐라는 제안이 왔고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되게 됐고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책을 출간하려던 일정보다 딜레이가 조금 된 상황이거든요. 출판사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3달 사이에 3달 정도 딜레이가 됐는데 3달 사이에 비혼을 말하는 책이 거의 뭐 4-5권 이상씩 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그러게요. 하지만 그치. 좀 아쉽기는 한데 저희가 쓰는 책은 명확하게 내가 비혼이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한테는 실용서가 될 것 같아요. 내가 당장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지 어떤 기준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책이라면 세상에는 내가 비혼이야 라고 결심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하지 않을 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맞아. 점점 많아지고요. 근데 뭔가 비혼이라고 말하는 걸 꺼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가볍게 비혼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비혼을 한다고 말을 하는지를 좀 알려주는 그런 맛보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책 정도의 온도로 이제 쓰여진 책입니다. 비혼 수업이라는 제목도 사실은 저희가 제목을 뭐라고 할까 그리고 수업이라고 하면 되게 건방져 보이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하고 우리가 되게 어릴 때부터 신부 수업 받는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맞아. 하잖아요. 저 제목 보고 나서 이거 생각났어요. 나 지금 맞아요. 소름 돋았어. 되게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거 딱 들으니까 맞아요. 읽고 있던 단어인데 그래서 그 단어에 반대되는 어떤 이미지를 좀 심어주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지금 제목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게 건방져 보인다라기보다는 보통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런 제목을 잘 못 만드는데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좀 이해가 잘 되네요. 너무 맞는 말이다. 저희가 비혼 수업 이 책의 내용을 잠깐 봤는데 방금 보배님이 얘기한 그런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듣는 말들이 모아져 있는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너무 공감하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특히 많이 들었던 게
애 좋아하는 거 보니 결혼할 때 다 됐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애기가 귀여운 것 뿐이야. 저도 그럼 애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당신들 강아지가 귀여우면 강아지를 낳을 건가? 아니잖아. 아니잖아. 강아지 너무 좋아하고 이러면 수의사 되겠네 이런 그러니까. 생각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챕터 2의 내용은 소주제는 저희가 많이 들어봤었던 말을 넣고 싶었어요. 왜냐면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이 흘러가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끊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 아직 어려서 그래 라고 하면 나 그러니까 어리니까 할 수 있는 거 할 거야. 맞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오. 방식의 생각, 사고방식. 그다음에 애 좋아하는 거 보니까 너 결혼할 때 다 됐네 라는 거 했을 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지금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해서 독립할 때 다 됐네 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뭔 연관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연관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혼할 때에 우리가 갖춰야 하는 덕목이라는 것을 갖췄을 때 결혼하지 않으면 어떤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좀 생각을 확장하고 생각을 좀 사고를 비틀어보는 그런 방식으로 좀 내용을 채워봤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저희 이제 5명의 공동 대표들의 에세이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책이 저희도 조금 이렇게 출간을 하면서 되게 걱정이 많이 됐던 게 저희가 전문 필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책이라는 걸 처음 집필을 해본 상황이고 한 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가지고 가서 쓰는 게 아니라 5명이 이제 각자의 이야기를 각자의 관점을 같이 녹여서 이렇게 써내다 보니까 문체라던가 말하는 화법이라던가 화자를 넣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살짝 조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최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하려고 하다가 일부러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그걸 다 합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2가지가 좀 걱정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읽는 사람들이 좀 불편할까와 이 이야기를 한 화자들의 색깔을 죽이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대립을 하다가 결국에는 좀 절충안적인 상태로 출간이 되게 되는데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시각에 대한 질문과 답을 해보는 걸 통해서 저희도 되게 많이 성장을 했고 이런 질문을 이런 방식의 어떤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혹은 한 번도 접할 기회가 없었던 분들에게는 되게 신기한 책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취를 하고 뭐 이런 시행착오들을 겪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저희는 아직 다 20, 30대잖아요. 아직 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아직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아직 맞지. 젊을 때까지는 우리가 사는 방식들이 익숙해요. 우리가 언젠가는 누군가 이렇게 사는 것을 봤고 이게 지금 나이대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후의 나이대 40, 50대, 60대 이 정도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아직 못 봤고 맞아. 그리고 다들 제가 집을 구하러 다닐 때도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원룸을 보여주면서 여기 살던 사람 결혼하면서 나갔어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원룸은 미혼인 사람들이 사는 맞아. 곳인 거예요. 잠깐 거쳐가는 것.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정책 같은 것도 미혼인 사람들이니까 잠깐 살 거라서 사람이 살만하게 만들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변에 우리가 롤모델이 많지가 않으니까 내가 지금까진 괜찮은데 40대는 어떻게? 50대는 어떻게? 60대는 어떻게? 그리고 내가 이제 은퇴하고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면 그땐 어떻게? 라는 생각을 되게 막연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결혼했다고 해서 60대, 70대가 됐을 때 내가 낳은 애들이 나를 먹여 살려줄까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내가 지금 엄마 아빠를 못 먹여 살리고 있어. 너무 미안한데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혼자 사는 거랑 결혼하는 거랑 뭐가 다르지? 내가 비혼인 상태에서 나이가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지를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60세라는 건 조금 상징적인 이제 그런 어떤 노년기로 접어드는 상징이었고요. 왜냐하면 보통 은퇴 시기를 60대 초반으로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넣었던 나이가 60이었는데 제가 좀 아이러니컬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좀 있는데 롤모델을 되게 찾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그 윗세대들의 삶에 대한 걸 무조건적으로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맞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롤모델 찾기가 정말 힘든 이유는 내 이 반감을 가진 모든 이상향을 다 거르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굉장한 이상향을 맞아. 맞아. 바라보는 경우에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왜냐면 지금 우리는 1인 가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팟캐스트로 들으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대는 이런 얘기를 주변에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떤 미디어 매체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더 불안한 삶을 살았을까요?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나 때는 그랬어라고 나와서 뭔가 얘기를 하면 꼰대라고 이제 표현이 된다거나 맞아.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소통하는 것 자체는 너도 친구가 될 수 있고 나도 친구가 될 수 있어라는 마음이 조금 다 같이 열렸을 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 그리고 롤모델이라고 해서 1부터 100까지 그 사람을 따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맞아, 그렇죠. 그럼 혹시 대표님이 제일 애착에 가는 내용 있나요? 책에서? 저 아무래도 제가 썼던 부분이 좀 애착이 강했죠. 어디죠? 사실 제가 쓴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은 비혼을 선택하신 분들한테 좀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재밌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이라면 제일 애착이 가는 부분은 사실 에필로그 부분인데요. 에필로그에는 5명의 공동대표가 미래의 본인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각자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출간하는 책에 너무 사적인 그러니까. 내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랬는데 저희가 5명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한 명에게는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편지 쓰기, 그러니까 나한테 편지 쓰기 이게 굉장히 지금의 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다듬고 지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로서 저희가 먼저 이렇게 편지를 써봤고 그 뒤에 이제 여러분들도 본인에게 편지를 써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 부분이 제일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성 돋는 편지가 완성이 되었나요? 네, 그리고 되게 오인오색 편지라 재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되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저한테 너 그래서 괜찮았어? 잘했잖아? 막 이런 식의 편지라면 누군가는 제3인칭에서 편지를 쓰고 누군가는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좀 다양성을 볼 수 있는 재밌는 챕터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하고 조금 오글거리기도 하고 꼭 읽어봐야겠네. 에필로그까지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읽어라. 맞아. 에필로그면 맨 끝이잖아요. 그리고 추천사를 조금 의미 있는 분들을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 비혼파이 그러니까 여성에게 파이를 이라는 그 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각시켰던 이제 김전우 작가님, 그다음에 이민경 작가님한테도 왜냐면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던 작가님이셔서 저희가 꼭 추천사를 받고 싶었고, 그다음에 듣동라의 홍상지 기자님한테 저희가 또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홍상지 기자님도 왜냐면 일하는 여성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나눠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분이 좀 비혼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했고, 그다음에 여성들의 어떤 커넥션이나 이런 여성들의 사업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WNC의 에바님한테도 저희가 추천서를 받아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네. 녹음하는 날짜가 있으니까 아마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애청자분들에게는 동네 친구? 네, 왜냐면 애청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친구 여러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친구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지금 비혼 수업이라는 책을 동네 서점이라던가 아니면 온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건데 이 책이 좀 많은 분들에게 보여져서 그러니까 비혼이라고 내가 말을 했을 때 이 공격적으로 나오는 이 사회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동네와 이제 살고 계시는 생활권에 있는 도서관들에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좀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가입하고 희망 도서 신청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유,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많이 유해졌으면 좋겠어요. 맞아. 비혼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는 자유를 굉장히 요즘 많이 허용을 하는 편이잖아요. 뭐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데 결혼 안 한다고 맞아, 하면 유독. 그렇게 저주를 해. 진짜. 맞아요. 잘 살아보겠다는데 응원이나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맞아, 잘 살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잘 살고 있는데. 네. 그 다른 펀딩도 하신다고. 아, 네. 지금 한참 펀딩이 진행 중인데요. 엘도라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문화의 판도를 바꾸다라고 올해 초에 수업 2020 서울 우먼스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그 공연을 준비하느라 진짜 많은 여성분들이 힘을 합쳤거든요. 이런 모습도 있었어? 혹은 그냥 그대로를 즐길 수 있는 무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무대 공연을 준비를 했었고 굉장히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거든요. 맞아요. 이 수업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리고 왜 만들어졌어야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다뤄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저희가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작을 위한 펀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예, 저도 갔잖아요. 현장감 있게 보는 게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제가 맞아. 공연을 이렇게 많이 다녔던 사람이 아니라서. 근데 제가 가가지고 너무 그거에 압도된 거예요. 맞아, 이게 압도됐어. 공연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맞아. 이거를 그때 느껴가지고 2회가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진짜. 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좀 이렇게 부럽나요? 약간 이게 눈물 날 것 같거든요. 감동. 대표님 울어요? 아니요, 안 우는데요. 울어. 아니, 왜냐면 그렇게 만들고 싶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냥 문화 소비자의 입장으로서 왔을 때 즐겁다, 재밌었다, 너무 좋았다라는 감정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오늘 17번째 모임에서는 지난 모임과 이어서 비혼 커뮤니티 에미프 공동대표 그리고 엘도라도 대표 한별님을 모시고 비혼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별님 어떠셨나요? 근데 저 얘기 이렇게 하면서 너무 되게 재밌었고 이렇게 녹음을 한다라는 경험 자체도 되게 재미있잖아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뿌듯하네요. 네, 그러면 한별님과 다음을 기약하며 오늘 17번째 모임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남 서초 친구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